안녕하십니까, 뱅커형입니다. 자, 오늘은 SM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SM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오늘 어떻게 매매를 했고, 왜 그런 매매를 했고,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다.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은 항상 제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K-팝 올해 너무 좋고 리오프닝 테마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성과가 이제 좋았던 섹터가 엔터주였고 그 중에서도 JYP랑 SM 저는 이 두 개를 좀 좋다고 보고 있었어요. 물론 하이브도 좋고 뉴진스도 잘 나가고 있지만 이제 일단 하이브는 퍼가 좀 많이 높고 피어 그룹에 비해서 JYP랑 SM이 제일 좋은데 SM이 지배구조 개편 이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기존에 하고 있던 것만 해도 영업이익이 뭐 10% 또는 10% 이상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관측이 많았는데 그거는 라이크 기획이 일단 어떤 회사죠?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 매출에 SM 엔터테인먼트 매출의 6%를 무조건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매출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랜드마크 빌딩이 하나 있다.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교보 빌딩 1층에 커피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들은 매출의 얼마를 임대료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있고 매출의 얼마를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업이익에 얼마를 내는 게 아니라 매출에 얼마를 내는 거거든요. 매출에. 회사가 돈을 벌든 못 벌든 무조건 음반이 만들어지고 영업 활동이 일어나면 이수만 개인 회사한테 그 벌어들인 금액, 이 벌어들인 금액이 이게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그 비용을 제한 영업이익이 아니고 벌어들인 금액의 6%를 이수만 개인 회사에 컨설팅비로 줘야 되는데 용역비로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6%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연간 뭐 100억, 200억씩 이렇게 됐다. 그 프로듀싱을 할 거면 총괄 프로듀서로서 역할을 할 거면 회사로 들어와서 직함을 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이거를 바꿔라 계약 구조를 그거를 이제 얼라이언스 파트너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요건 이제 간단히 드렸는데 요건 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좋게 봤는데 왜 좋게 봤어요? 그 회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회사에서 그 라이크 기획과의 관계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매출의 6%씩 나가는 비용이 바로 세이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수만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수만이 회사에 들어와서 뭔가 프로듀싱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사실 100%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초부터 이제 기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어, 이수만 생각과 관계없이 이걸 종료하는 거다. 그래서 이수만은 화가 많이 나 있고 그 현재 SM의 그 대표이사가 처족하잖아요, 이수만에. 그러니까 그 피부치를 대표이사로 세워놨는데 처조카한테 배신당했다. 뭐 이래서 이수만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해서 그 직원들을 자기네 회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 보너스도 지급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수만 회장의 비서실 직원들은 빼고 이메일 보냈다. 뭐 이것도 기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회사 내용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요 선이거든요. 요 선이 이제 딱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9시. 주가가 다른 애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얘 혼자 가더라고요. SM이 혼자 가서 다 온 거 아닌가? 뉴스는 이미 다 나올 대로 나왔는데 왜 이게 가나?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이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SM 계속 홀드냐? 난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정 안 받고 그냥 계속 가네. 회사 펀더멘탈이 변하는 거라 이거는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일단 SM이 JYP랑 비슷한 시총을 갖는 거는 JYP가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 SM이 고평가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JYP가 올해 SM보다 성장이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라인업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SM이 JYP 시총을 따라가면 당연히 JYP를 사고 SM을 공매도를 하거나 뭐 약간 요렇게 봐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한 8% 정도 차이로 좁혀지더라고요. JYP가 2.5조, SM이 한 뭐 2조 3천억 중반대 뭐 이렇게 가니까 제가 다 온 거 아니냐, 이게 JYP만큼 받아야 되나? 지금 BTS만큼의 속도가 그 음반 판매 속도가 나오는 그룹이 딱 하나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JYP의 트와이스가 재계약을 해서 8년 차가 들어가는데도 앨범 판매가 신기록을 세웠어요. 노쇠화를 보일 듯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뭐지? JYP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지금부터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JYP와 SM의 비교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자, 9시 19분에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대답을 합니다. 저한테 회사 펀더가 변한다.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좋아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요때가 1시 15분이에요. 1시 15분 정확하게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다른 주식하는 친구한테 이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수만 지분 매각 썰, 지금 매수 주체 기타 법인 겁나 찍히는데 카카오라는 썰, 그리고 자녀 지분은 뭐죠? 장래에서 사지 못한 나머지 지분을 12만 원에 블록딜 썰도 유효하다. 근데 이건 좀 이상했어요. 12만 원에 어떻게 블록딜을 해? 오늘 종가가, 그러니까 이 메신저가 돌 당시가 한 9만 6천 원, 9만 7천 원 요 정도였는데 12만 원에 블록딜을 할 리가 없겠죠. 블록딜은 종가 대비 할인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면 최소한 뭐 3%라도 할인을 해서 하는데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근데 이 12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타 법인 매수가 겁나 찍힌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SM은 코스닥 지수의 오락 문화 업종 소속이거든요. 오락 문화. 그런데 요 시점 약간 1시 조금 넘은 시점부터 이게 갑자기 올라가요. 갑자기 이 색깔이 기타 법인 색깔이잖아요. 여기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요. 순식간에 뭐 10억도 안 되는 매수였다가 60억, 70억까지 기타 법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 종목의 매매 동향은 실시간이 아니죠. 장 끝나고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종에 그 종목이 소속되어 있는 업종의 매매 동향은 거의 실시간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인터벌을 보시면 1분 30초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자, 장중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요때거든요. 그 기타 법인이 12시 58분에 11억 매수였다가 1시 21분, 13시 21분에 74억 매수. 불과 한 20분 만에 63억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 메신저가 언제 왔죠? 1시 15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12시 아까 58분부터 1시 15분까지만 해도 벌써 한 4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 메신저가 돈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사니까, 물론 다른 종목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락 문화 업종의 시가총액 3위가 SM이고 다른 종목들이 그닥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타 법인이 사니까, 여러분, 기타 법인은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모든 법인은 다 기타 법인으로 포함됩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산다 할 때 기타 법인으로 매수가 찍혀요. 자문사는 적격 기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금융 업종으로 찍히지가 않거든요. 자문사도 기타 법인으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보이면서 SM이 급등하니까 이런 메신저가 도는 거예요. 카카오가 장내에 매수를 하고 있다. 카카오라는 썰, 그리고 자녀 지분 하단 12만 원 블록딜 썰 유효.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정보를 짜집기 해서 도는데, 메신저가 조금 약간 내용이 조금 한번 뜯어봐야 된다 하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을 맞고 나오는데 매우 큰 악재가 떴죠. 카카오한테 지분을 넘긴 겁니다.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는데 3자 배정 당사자는 카카오고,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걸 모른다. 그럼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삼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는데 이 뉴스가 나왔을 당시에 주가는 이미 99,000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유상 증자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91,000원에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SM만 보고 있었더니 그런 게 없던데요. SM 공시는 2시 36분에 나왔는데 카카오 공시는 13시 1시 47분에 나온 겁니다. 타 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 공시가 1시 47분에 나온 거예요. 이거 열어보면 SM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SM이 공시를 늦게 띄웠어요. 카카오가 먼저 띄우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 공시를 까보면 이 공시 내용이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보시면 신주 발행가액이 91,000원이에요. 아니 지금 시가가 97,000원인데 제3자 배정 유증을 하는데 91,000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제자 종가를 기준으로 했어도 이거는 전혀 현재 가격의 주가에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주식 가격을 너무 싸게 올린 거 아니냐? 물론 여기 할증률이 2.8%라고 되어 있고 기준가라는 게 있어요. 88,500원인데 이 기준가는 이제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 최근 한 달간의 거래 가격 그리고 직전 일의 거래 가격 그리고 다른 거래 가격 세 개를 그러니까 산술 평균해서 내는데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이것도 그나마 올라왔던 거긴 하지만 이 경영권을 거의 그 이수만 그 회사의 이제 그 주된 경영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카카오가 들어오는데 그런 회사가 들어오는데 증자를 너무 싸게 한 거예요. 너무 싸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미 98,000원에 97,000원 이때 주식을 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나보다 주식을 싸게 샀네 카카오가. 이거 살 필요가 있나? 거기에다가 전환사채도 전환 가격이 얼마입니까? 92,300원이에요 여기. 92,300원. 물론 카카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주식으로 전환해서 현재가보다 비싸니까 바로 그 생각은 안 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전환가가 너무 싸. 이수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려 9%가 넘는 지분을 회사가 의사결정을 해서 제3자한테 넘겼는데 이렇게 싸게 넘겨? 화가 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갖고 있는 주주들도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던진 겁니다. 그대로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공시 나오자마자 그 91,000원 밑으로까지 그냥 빠진 거예요. 이거는 91,000원 밑으로 왜 빠졌냐? 그냥 시장가로 던지다 보니까 마켓이 얇은데 그냥 쭉 빠졌다가 카카오가 들어왔네. 다시 들어왔다가 그 밑으로 이거 공시 뒤늦게 본 사람들이 나중에 팔고 여기까지 때린 거죠. 그리고 오늘 91,100원으로 끝난 겁니다. 첫 번째, 유상증자 가격이 너무 쌌다. 전환사채 주식 전환 가격도 너무 쌌다. 그래서 공시 나오자마자 이 소문을 듣고 샀든 저 같은 사람이 이 메신저를 받았을 시점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뭐 메신저 왔을 때는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메신저 받은 시점에서 더 오르긴 했지만 이미 많은 기관 투자자들, 프랍들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 다 들고 있는데 악재가 확 떠버리니까 그냥 주식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면 91,000원이 약간 그 기준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카카오가 샀는데 이거보다가 많이 올라가면은 뭐 카카오가 사서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뭐 한 10% 20%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벤트가 끝났다. 카카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예전에 CJ가 들어온다, 네이버가 들어온다, 뭐 카카오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았잖아요. 근데 라이크 기획 때문에 좀 들어오길 꺼려하고 있다. 근데 라이크 기획 정리만 되면은 누구든지 들어올 거다라고 했는데 정리되고 바로 카카오가 들어왔어요. 그게 이 스토리는 벌써 1년 넘게 울고먹던 스토리인데 이거 그냥 검색만 해도 구글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재료 노출이 돼서 카카오까지 끝났으니 실망 매물로 그냥 셀1 나오면 뭐 한 8만 원 중반 이쪽 정도 되면 싸다 땡큐하고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에서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2.5, 3% 정도 올랐는데 이런 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 연합 인포맥스 기사인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수만 대표는 이들에게, 이들이 누구죠? 경영진이죠. 처조카 CEO.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여러 판례가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제3자 대상 신주 발행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건 이제 2시 45분쯤에 제가 얘기한 건데, 그 손바뀜이 일다 보니 지배 구조로 들어온 사람들 다 털고 나왔고 유증했으니 EPS 떨어져. 유상증자를 했으면 회사에 그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 대비 나눠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EPS는 떨어지는 거죠. 펀은 올라가는 거고 같은 금액을 번다면. 그리고 시청이 JYP에 근접했으니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좀 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주식 선물 쇼점 잡았다가 풀었다 반복하다가 87,000원 왔으니 살짝 롱으로 변경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시 나오고 나서 주식이 이제 많이 내려갈 때 저는 숏을 좀 잡았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주식 선물로 숏을 좀 잡았었고, 오늘 다 청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하면 1740주 정도 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청산을 하고, 선물 숏 포지션을 다 청산을 하고 저는 이제 나왔죠. 이거는 근데 혹시 뭐 공매도 친 건가요? 나쁜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봐 제가 주식 선물, 저는 이제 CFD로 안 하고 공매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주식 선물을 이용하는데, 주식 선물을 제가 매도를 하면은 LP가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매수를 합니다, 주식을. 그래서 이거를 꼭 나쁘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법률 대응,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법적 대응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지금 만약에 카카오가 정말 진심으로, 아니면 이수만 회장이 정말 진심으로 이 회사 다시 찾아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높은 가격에 장에서 주식을 사주면 돼요. 결국은 공개 매수 할 수 있는, 공개 매수가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매도 들어갔던 사람들이 오늘 법적 대응 얘기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다 공매도 포지션 청산한 걸로 보입니다. 청산에 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잘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지주사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정리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수만 회장이 백기사를 데리고 온다. 누구를 데리고 올 거냐? 데리고 올 사람이 있느냐? 아니, 돈만, 자기가 카카오한테 지분 넘기는 거 나는 말이 안 된다. 내가 경영권을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겠다. 내 회사를 갖고 오겠다 하면은 주식을 더 지분을 확보하면 돼요. 어떻게 하겠냐? 현금이 있어야지. 지금 뭐 그동안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다고 해도 세금이 2,400억을 받았다고 해도 세금 빼고 현금으로 한 1,200억밖에 없을 텐데 그 돈으로는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뭐 보아나 뭐 강타나 이런 분들 다 끌어들인다고 해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개인적인 친분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회장과 PIF, 사우디 국부펀드, 그 PIF가 여기다가 만약에 SOS를 친다. 형, 나 처조카한테 배신당했어. 여기다가 만약에 SOS 친다. 그래서 자기 지분을 PIF한테 다 넘기고 PIF가 공개 매수한다. 그리고 이수만을 경영자에 앉힌다. 그러면 주가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 난리 나는 겁니다. 공개 매수 위험 때문에 오늘 시간외 종가에서 주식이 좀 SM님이 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이제 사는 것도 좀 8만 원, 뭐 8만 5천 원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사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 보이고, 내일 뭐 당장 9만 5천 원, 10만 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영권 싸움이라는 건 굉장히 지리하고 오래 가거든요. 한진칼 같은 경영권 분쟁이 붙었던 종목들을 보셔도 주가가 굉장히
오래 높이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다 청산해야 되고 그때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올 거고 그때 공매도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JYP 시종을 넘어서 뭐 시총 3조 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 지배주주 기준으로 퍼 30배로 줄 수 있나? 지배주주 기준 퍼 30배가 넘어가는데 그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건가? 그럼 하이브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이브가 지금 지배주주 기준으로 퍼 30배 정도 될 거예요. 저는 매수는 아주 낮은 가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안 할 거고 만약에 JYP 시총 넘어가고 시총 3조 막 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또 주식 선물로 공매도를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보시는 종목이 한진칼인데 이게 다시 11만 원 올까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2013년부터 지금까지인데 다시 11만 원 올까요? 저는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다시 발생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붙거나 그럴 일이 잘 없겠죠. 아니면 업황이 정말 좋아져서 기업 가치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이게 지금 4만 원에서 다시 11만 원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돈이 많아서 나는 한 10% 20% 정도 급등해도 자기가 공매도를 친 가격에서 급등해도 나는 버틸 수 있는 큰 펀드들은 내일부터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급등이 온다면 제 생각에는 네. 아, 제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도 잘 모르는 주린이로서 제가 오늘 어떻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것 같다라는 그냥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